저희 찬성 측은 본의회는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일단 저희 찬성 측의 제1, 2, 3 연사자들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연사자는 첫 번째 논거인 최소한의 피해에 대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사자는 두 번째 논거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를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연사자는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연사자가 한 논거들을 재정립해 주시고 반박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다수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의 희생으로 인한 도움을 받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 한정된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몇몇의 소수는 배에 남아야 하고 다수만 구명보트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살고 네 명이 죽는 것, 네 명이 살고 한 명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모두가 살 수 있을 때는 다 같이 사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인원이 희생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과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은 같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둘 다 다수, 소수 한쪽은 희생이 따르고 그럼으로써 반대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는 희생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된다면 본의회는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세요. 아까 전에 다수의 희생과 소수의 희생, 소수의 행복, 소수의 희생과 같다는 건데 아까 전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희생과 소수의 행복과 소수의 희생은 다르다고 주장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주장을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과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것, 이거 둘 다 다수와 소수 한쪽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다수나 소수가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같다고 저희는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수가 희생했을 때랑 소수가 희생했을 때랑 그 피해는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피해를 하기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없어요. 논거를 말하기에 앞서 찬성팀 의견에 반박하겠습니다. 아까 다수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모두의 행복이라는 건 소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희생했는데 그게 모두의 행복이 정말 될까요?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의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수라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강하다 하더라도 다수라는 것은 개인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작은 소수이지만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 다수가 존재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수의
각자가 있기에 그게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크게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모이면 다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두가 소수가 희생함으로써 다수가 행복하고 따라서 모두 행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수가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다수가 희생을 해서 소수가 행복을 받는 것과 다수가 행복을 받고 소수의 희생을 받는 것 중에 두 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다면 그리고 그런 사회가 현재 그 두 개밖에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와 다수가 모두 어우러져 하나 되고 서로 희생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는 저희는 이상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점이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희는 다수가 행복하고 소수가 희생하는 쪽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희생만이 방법. 그러면 이 세상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서로의 희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과연 있을까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지만 누군가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희생이 없다는 것은 행복이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장을 펼치기 전에 반대측 제1연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반박을 펼치겠습니다. 1연사장께서 말씀하시길 다수의 행복은 소수가 없다면 다수가 없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기본적 관리와 안전 등을 지키려면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 권리와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다수는 의미가 없는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군대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군대를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군대에 가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지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하였고 다수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등을 현재 실천 중입니다. 설령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 있어서 국민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이건 역시 최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고 따라서 그 의견을 반영한 최대 다수들은 행복감을 얻고 불만감은 적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에는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희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사회가 뭐 못하는 듯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했으니 이것은 맞다라고 하듯이 하셨는데 만약에 사회가 우리가 만약에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소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였더라면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사회는 아마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만족감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과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다수가 모이게 되고 그것을 통하는 다수결이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만약에 왕이 있는데 왕이 한 명이 만약에 자신이 돈을 많이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그 최소한의 피해를 주신다고 한스원 측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피해는 우리가 자신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불만족이나 또는 신변의 위협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저희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합리적이라고 선생 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민주주의가 합리적이다 좋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굳이 표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제 선거를 실시할 때도 거센 반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나라 강은 먼저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오버랜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다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와 종료하겠습니다. 하세요. 저희가 먼저 천선칙에 대해서 저도 먼저 천선칙에서 발표를 한 뒤 그다음에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는 희생을 강요해도 된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 스스로 나가서 자기가 자원적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거나 그런 것인데 강요를 한다는 것은 사실 명령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명령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남이 원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수의 희생은 만약에 A, B, C가 있다 하시다. 근데 저희는 만약에 A, B, C의 당이 있는데 저희가 40%인 A가 있고 40%의 B가 있고 30%의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수결의 의견에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40%를 고른다면 사실 그거는 다수의 희생, 소수의 희생이 아닌 사실 다수의 희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주의는 아까 전에 다수의 희생이 있습니다. 네.
지금 ABC를 투표하신 그 투표율이 40%, 30% 하셨는데 이거는 소수가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소수가 아니며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권리를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전에 민주주의 이거 희생이 아니고 그럼 희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사실 투표는 민주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아까 전에 그 민주주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까 전에 말대로라면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희생적이게 아니라고 해야 되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정 여기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고 낮음을 따져서 그것이 희생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민주주의 예를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예를 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꼭 그 민주주의는 사실 개개인 민주주의가 그 대표는 원래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면서 그 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가 만약에 투표가 옳지 않다는 건 사실 민주적인 절차가 옳지 않다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옳지 않다는 것이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것에 그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표가요 어떤 이유에서 희생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의거한다면 사실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 민주주의 의거대로 한다면 자신이 그 하나의 대표를 뽑은 다음에 만약에 자신의 뜻이 옳지 않다면 사실 그 사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하나로 말하자면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약화시키고 자신의 자신의 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투표를 하기 전에는 투표를 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된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신이 희생했는지 아닌지는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C가 뽑혔습니다. 그럼 그 뽑히기 전에 시간을 돌아가서 C를 뽑은 사람은 C가 희생될지는 모르고 C를 뽑은 것은 희생이 A를 뽑기 위한 나의 희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뽑았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본 의회, 본 정부는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희생에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먼저 저는 이 토론에서의 쟁점을 생각해 본 후 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토론의 쟁점은 희생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지만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 사회나 우리가 상상하는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희생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가 희생하는 것과 소수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가 희생하는 것 중 더 피해가 적은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저희 측에서는 옹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행복이 이상입니다. 그럼 저는
저는 지금부터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쟁점을 제시한 후에 쟁점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의 논거로 첫 번째로 최소한의 피해와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을 해야 한다. 어차피 희생이 생긴다면 피해가 가장 적은 소수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들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소수 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더불어 공동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희생이 옳지만은 않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쟁점을 제시할 건데요. 우선 찬성 측의 쟁점으로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민주주의와 저희 측의 의견에서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쟁점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맞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그 소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크게 모여서 다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는 만약 소수가 희생했을 경우 그 뒤에 소수의 가족이나 아니면 소수에 대한 다수들의 기억에 또 인식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을 하지 않고, 또한 희생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희생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수라고 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법은 없으며, 소수라고 해서 인권도 무시되면 안 되고, 저희는 소수를 지켜주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